자, 맨 첫 번째로는요, 곤충 같은 경우는 먼저 채집 장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표본을 만드는 장비가 아닌 지금 말씀드릴 거는 채집 장비입니다. 채집 장비는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잠자리채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포충망이라고 하는 거죠. 포충망. 그래서 잠자리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포충망이 대가 있고요. 이런 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한 3단 정도 됩니다. 3단 정도 되는 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쓰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망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나와라 뿅.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아주 쉽게. 그래서 이렇게 망하고 채가 분리되는 분리형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차가 없는 곳이나 그 해외 외국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곤충 채집을 하러 갈 때 많이 쓰고요. 특히 이것처럼 와이어 끝부분이 이 링 부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탄력 있죠. 이런 거는 흔히 말해서 그 비행성 곤충들, 그래서 나비라든가 이런 날개들이 있는 애들은 이런 탄력에 의해서 많이 잡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포충망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날아다니는 걸 이렇게 채집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반면에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 털어잡기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털어잡기 용도는 이러한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나무가 있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네, 이런 광목 천이 있습니다. 이런 천. 그래서 이 천 끝에다가 이걸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네모난 천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만약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나무 밑에다 이렇게 대고 나무를 이렇게 탁탁 터는 거죠. 털면은 이쪽으로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관찰을 하는 건데 사실 전문가인 저도 이거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이 털어잡기 용도가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대발생이 한 개체수들이 있다. 그런 애들은 잡고 그냥 몇 번만 털면 여기에 다 떨어지거든요. 개체수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하지만 많은 종들을 다양하게 잡을 때는 아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어잡기라고 하죠. 우리 스위핑. 여러 번 채면은 그것도 어차피 똑같은 방법인데 저 멀리 있거나 아니면 높이 있는 것들은 위에를 탁탁탁 때려갖고 여기다 잡아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만약에 이게 귀찮다 나는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 대용으로 진짜 많이 실제 생활에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한쪽으로 잡아서 해야 된다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안 잡고 그냥 매달아 두면 다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쓴 게 뭐냐면 우산. 예. 거꾸로 돼 있는 우산 활짝 펴갖고 그냥 그거 탁 걸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막 타타타닥 치면은 그 밑으로 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털어잡기용 하는 이게 트랩입니다. 중 하나의 트랩.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건 뭐냐면은 아주 작은 곤충들 잡을 때 사용하는 흡충관이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흡충관은. 노란색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르크 마개가 있습니다. 코르크 마개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뚫려 있고. 그래서 이런 일회용 병이 있으면 이렇게 놓으시고요. 입을 여기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아주 작은 곤충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빨아들이면 이쪽으로 쏙 들어가요. 곤충이.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이게 만약에 곤충이다. 저 하얀 거 종이 보이시죠?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아주 작은 곤충이다 그러면은 이걸 잡고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입에다 대시고 자 이렇게 제가 슉 하고 흡입하면 일로 들어가요. 봅시다. 하나 둘. 보셨죠? 자, 이 안에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슉슉슉슉슉슉슉. 그러니까 개미라든가 아주 작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요걸로 잡아요. 그런 다음에 끝나면은 이렇게 여분의 통 있지 않습니까? 여분의 통으로 막아주고 또 새로운 통은 또 갈아 껴서 또 여기다 껴갖고 또 쓰고 계속해서 이 통을 계속 늘려가서 이렇게 잡는 방법.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흡충관이라고 합니다. 흡충관. 컵트랩은 아까 그 트랩 그 씹는 장면을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이런 컵에 이런 굵직칼도 상관없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써보면 호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호미만큼 땅만 파는 용도면 되거든요. 해서 요거를 그 수평선에 맞춰서 여기다 베이트라고 해갖고서는 그 어떤 그 유인제죠. 유인물질. 그런 걸 넣어놓고서는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투명한 컵도 쓰는데 사실 종이컵을 써도 아무 무방합니다. 그냥 어떤 걸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채집할 때 쓰는 거고요. 이 이외에 채집 장비로 많이 쓰는 게 기본적으로 카메라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카메라.
그건 이제 현장에서 찍을 수 있을 때 쓰는 거니까 카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수첩. 작은 수첩하고 볼펜. 그걸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야장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 근데 이 작은 수첩을 꼭 갖고 다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 야장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부터 꼭 메모를 하고 보세요. 첫 번째, 날짜. 내가 이 언제 나갔는지 그 날짜가 꼭 기입이 돼야 됩니다. 야장에 날짜. 자, 두 번째, 누가 갔는지. 그러니까 채집자가 되는 거겠죠. 누가 갔는지. 두 번째는 꼭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씨. 요 세 가지는 이 야장에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날짜, 그리고 실제 그 조사자, 그러니까 채집자, 그리고 마지막에 날씨. 그래서 그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일반적으로 뭐 내가 보았던 내용, 어떤 종을 봤는데 그게 어떤 건지 그 내용이 꼭 들어가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어떤 주변에 있었던 상황들을 다 일기 쓰듯이 다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뭐 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영상으로 만나봤지만 오늘 같은 날씨에 날씨가 대략 이랬고 오늘은 바람이 좀 불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웅덩이가 좀 있었거든요. 다른 때보다 웅덩이가 좀 더 발달했다. 그리고 재미로 웬 그 남녀 커플이 한 번 지나갔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지나갔다. 일기 쓰듯이 그 날을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걸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작은 수첩. 그리고 이런 장비 이외에 혹시 필요하다, 간혹가다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약간 포켓용의 도감 종류. 그러니까 내가 식물을 관찰하러 간다 그러면 너무 큰 도감은 힘이 듭니다. 무겁고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혹시 그 휴대용이나 포켓용으로 요즘에는 도감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혹시 금방이라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을 볼 수 있는 어떤 도감 종류 요 정도 하나가 있으면은 현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복장이나 이런 거는 뭐 가장 편하신 복장이고 뭐 그런 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마 현장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꼭 도움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채집 장비 그리고 채집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 우리가 실제 야외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채집을 한 거는 그거를 잡은 어떤 컬렉트를 했을 때 헛되이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 어떤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하다 보면은 그쪽 표본으로서만아마 이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가치를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표본을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하기 위한 그 몇 가지 그 재료들을 지금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판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전족판이라고 합니다. 전족판. 전족판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는 이 전족판, 이 안쪽은 스티로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물컹물컹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판입니다. 이런 건 뭐냐면은 딱정벌레 종류들. 딱정벌레 종류들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족판은 뭐냐면 날개가 있는 애들. 날개가 있는 애들을 피고 하는 그 작업을 여기다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런 유산지가 있죠. 이 유산지라고 하거든요. 유산지. 이거는 뭐냐면 날개 있는 애들을 펴서 고정을 시킬 때 쓰는 종류입니다. 이따가 저희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나무 토막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 나무 토막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균대라고 그래요. 평균대. 그래서 그 곤충 핀을 꽂았을 때 동일한 높이로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건데요. 이거는 뭐 사실은 거의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만 거의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사용을 안 하세요. 왜냐면은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 꼽는데 굳이 뭐 높이까지 맞춰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평균대라고 하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곤충이 이제 살아있는 애들을 죽이는 흔히 말하는 독병이라고 하는 에틸아세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우리가 석고라든가 아니면 솜 같은 걸 집어넣어갖고 여기다 유해물질인 에틸아세테이트를 넣어놓고 이걸 딴 다음에 곤충을 여기다 넣어놓고 딱 죽으면요. 이게 딱 죽어버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인데 요거의 확장판이 요겁니다. 요거 엄청 크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큰 곤충들. 뭐 사이즈가 큰 것들은 이 안에다 넣어서 죽이는 거, 아주 조그마한 것들은 여기다 넣어서 죽여도 되고 이것도 그런 일종의 하나의 그런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시중에 판매하는 건데 여기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돼서 이 밑에다가 솜이나 이런 거 깔고 여기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이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냄새가 이제 올라와서 죽게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이즈별로 보면 독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이거는 이제 만들어도 되고 집에서 그냥 뭐 기존품에 있는 거, 뭐 기존에 있던 거를 사도 되고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곤충을 할 때 이렇게 핀을 이용해서 이게 날개를 펴야 되거든요. 그때 많이 이용하는 그런 피닝입니다. 근데 이 피닝 같은 경우는 끝에가 지금 굉장히 삐죽해요. 근데 삐죽하면은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삐죽하다고 해갖고 이 날개나 이런 걸 다 찢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고정핀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 뒤에가 이렇게 뭉툭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시침핀이 어쨌든 나비 공공 모양처럼 이렇게 삐죽하진 않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 뒤에다 꽂으신 다음에 이 뒷부분을 이렇게 피시는 게 날카롭지 않아서 훨씬 더 괜찮다는 거. 저도 오늘 이거를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나무거든요. 나무인데 여기다 박잖아요. 그럼 나무가 없다.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나무젓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예. 저도 실제 나무젓가락으로 다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예.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어서 이 끝에를 살짝 이걸로 이렇게 그냥 뚫어서 이렇게 안에다가 살짝 박아주시면 됐죠. 예. 이걸로 이제 이렇게 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 날개 달린 애도 하나 할 거고요. 그 딱정벌레도 하나 할 건데 어떤 종류든지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얘가 뭐 크든 작든 뭐 얘가 조그만하든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하는 방법은.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딱정벌레이기 때문에 푸시푸시한 요 전족판을 이용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섹트 핀이라고 있습니다. 인섹트 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이것만 쓰고 있고요. 곤충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이것만 씁니다. 인섹트 핀. 그래서 시가사에서 만든 거고 이게 또 하필이면 일본 거예요. 메이드 인 저팬 해갖고 여기 보시면 2라고 써있죠. 넘버 2. 이게 1호 핀부터 2호 핀, 3호 핀, 4호 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핀이 숫자가 뭐냐면 불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2호 핀을 보면 참고로 이거는 하나에 100개씩 들어있습니다. 이 뭉치 하나가. 그래서 모든 곤충은 그냥 일반 실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마리당 이거 하나씩 쓰신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일반 시침핀입니다. 그냥 우리 문구점에서 파는 그냥 일반 고정핀이고 뒤에 이렇게 빨간 거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죠. 그냥 그 은색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 쓰셔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거 개당 한 100원 정도예요. 이게 비싸요. 이게 일반 핀보다 비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2호 핀이고요. 얘는 4호 핀. 두께가 틀려요. 그래서 두께가 두꺼운 것들은 이런 곤충핀, 이런 딱정벌레. 그리고 얇은 거는 그냥 나비나 나방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의 곤충핀 중에 제가 사용하는 거. 그거 한번 이거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곤충핀 이렇게 잘 꽂힙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곤충을 표본을 만들 때는 이 수평면을 이렇게도 놓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도 놓으면 안 되고 옆으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항상 수평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머리잖아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되는데 요 가슴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다 찌르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이 중앙에다 찌르면은 날개가 부서지죠. 그래서 우측면에다 찌르게 됐어요. 우측 상부에다가. 대신에 얘가 똑바로 이렇게 찔러야 된다. 이렇게 찔러서도 안 되고, 이렇게 찔러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 찌를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딱딱한 이런 그 갑충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뚫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딱 잡은 다음에 이 갑충 이 오른쪽 부분을 수평을 해서 딱 찌른 다음에 살살 이렇게 돌리세요. 살살 돌리면은 이게 뚫고 들어갑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들어갔죠. 가운데로. 이게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도 안 됐죠. 수평으로 해서 딱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 그럼 이거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찌르냐? 3분의 2 지점. 대략 이 정도. 보이시나요? 예, 이 정도. 핀의 3분의 2 정도가 위에 나오게. 자, 이렇게 찔렀으면은 이제 이거는 중심부를 찌른 거예요. 중심부를 이 가운데다 이렇게 딱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럼 일단은 표본을 만들기 위한 안착은 시켜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제 다리도 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 피려면은 지금부터는 이 곤충핀은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이 시침핀으로 다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문구점에 가면 엄청 많이 판매하는 거. 자, 이거를 각각 이제 여기도 올리고, 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얘는 항상 똑바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노하우가 뭐냐면, 양쪽 핀 두 개를 가지고 이 엉덩이 부분 있잖아요. 이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일단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엉덩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주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얘를 움직이든 안 움직여야 돼요. 이게 몸이 안 돌아가요. 얘가 여기다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맨 앞다리는 이 상태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됩니다. 딱 직각 상태로. 자, 보이시죠? 앞다리가 지금 일자로 향해야 돼요. 이게 자, 일단 두 개 다리는 일단 일자로 되어 있죠. 일자로 된 상태에서 자, 앞다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럼 얘를 좀 죽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면으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랑 수평이 안 맞죠. 그럼 얘도 약간 위로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양쪽 균형성을 맞춰주면 돼요. 균형 있게. 두 개를 딱 봤을 때 비슷하게. 그럼 얘가 지금 좀 더 올라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자로 교차를 해갖고 얘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참고로 곤충을 잡고선 오랫동안 보관하면 사람도 죽으면 사후 경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얘가 딱딱하게 굳어서 표본을 못 만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냉동실에다 보관하세요. 지퍼백에 넣은 상태에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꺼내서 이거를 주사기에 있잖아요. 일반 주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이 몸에다 뜨거운 물을 살짝 쏴주세요. 그럼 이게 녹아요. 살짝. 그럼 잘 움직여요. 자, 두 번째 가운데 다리는 이 형태로 돼야 됩니다. 이 형태로. 이렇게 옆으로 일자가 돼도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꺾인 상태로. 자, 가운데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죠. 자, 밑에를 들으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점에다 하나를 끼워주면은 이렇게 들어도 얘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옆으로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담그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요 마디 부분도 일단은 하나를 이렇게 막아줘야 아래서 올려도 얘가 걸려서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곤충핀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얘를 당길 때 얘가 움직이니까 그 전에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 여기를 움직이면은 얘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받쳐놓는 거예요. 이 핀으로.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벌려서 이 옆에 있는 거하고 약간 균형을 좀 맞춰줘야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코가 이 부분이 살짝 삐뚤어져 있어요. 지금. 얘는 뭐냐, 사후경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이 부분을 돌려서 잡겠다 하면은 잘못하면 부러져요. 이게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가 안 움직이니까는 그냥 이 부분만 살짝 받쳐주는 걸로. 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직이 돼서 잘 안 죽이는 표본인데도 대충 요런 정도로만 표본을 해놔도 이대로 놔두면은 이제 이대로 굳어버려요. 나중에 이 핀을 다 뽑고 요거는 살려둬야 돼. 몸통에 있는 거. 요 때리면 탁 뽑으면 표본이 이렇게 굳어요. 이제 경직이 돼갖고 완전히. 근데 이거 최소 이 상태로 최소 2주는 놔둬야 돼. 그리고 한 3주 정도 되면 이제 이 중간에 빨간 핀 다 뽑아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것만 딱 해서 이제 표본 박스에다가 딱 넣어주면 되는데, 표본 박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동식 표본 박스입니다. 이게 그냥 스티로폼으로 만든 거죠, 일종의. 네.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 표본들을 완성된 거 하나씩 이렇게 뽑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채집자, 그리고 채집 날짜, 그리고 얘 동정된 이름, 이 세 가지 용지를 같이 엮어갖고 하나를 딱 놓으면 그럼 한 개의 표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퉁이에다가 나프탈렌, 예, 우리 뭐 좀약이라고 하죠. 그런 걸 조금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이 표본을 또 갉아먹는 곤충이 있어요. 수시렁이라고 해갖고 걔는 이 표본들만 갉아먹어. 걔 생기면 힘들게 만든 표본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죠. 자,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인 나비, 날개가 달린 그 표본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는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날개에 있는 표본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갑충은 그래도 크게 이게 부러지는 게 없어서 금방금방 되는데, 갑충보다는 이 날개 표본이 좀 어려워요. 날개는 우리 오늘 이 호랑나비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얘를 갖고 할 건데, 약품이 좀 남아 있었네요. 여기. 예, 넣어놓고 좀 있으면 죽습니다. 그 전에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이 유산지라고 했었죠. 유산지.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유산지는 2장이 필요합니다. 2장이 필요해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전조판 양쪽에다가 똑같은 방향으로 유산지를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놔주고 일반 시치핀으로 위에를 딱 꽂아줍니다. 이 종이가 안 움직이고. 호랑나비 좀 이 아랫 날개가 좀 많이 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슴 등판에다가 이거를 똑같이 끼워주는 거예요. 일단은 네, 잘 끼워졌네요. 이렇게 가슴 등판에다가 딱 끼워갖고 요 홈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얘는 근데 홈에다가 어디까지 넣냐? 이 가슴 등판하고 이 날개가 요 사이에 딱 맞게 높이는. 그래서 이 날개를 이렇게 내렸을 때 정확하게 얘랑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사이가 넓죠. 그래서 이 전족판의 특징은 이 사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드는 겁니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날개를 펴갖고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할 때는 맨 처음에 이 시침펜으로 이 꼬랑지 부분을 살짝 이 몸을 왼쪽 편을 살짝 이렇게 막아주세요.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날개를 올리면은 몸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왼쪽으로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이 핀을 이용해서 왼쪽 날개를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냐?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이쁘게 나와요. 자, 이 이 윗날개 아랫부분 여기가 일자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이거를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랫날개는 그 일자된 거에서 살짝만 들어가게. 네, 요 정도로만. 그리고서 이걸 싹 덮어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거를 탁 덮어줍니다. 이 상황까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장력을 이용해서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끝에다가 이 테두리 끝에다가 듬성듬성 이걸로 한 개씩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아주면 요대로 안 움직여요. 쭉 박을 때마다 이 종이가 조금씩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하실 거예요. 이거 몇 개나 박아야 돼요? 그러실 수 있거든요. 촘촘히 박으면 박을수록 좋은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표본이. 그래서 지금 제가 박은 이 정도가 보통이고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또 적게 박으면 이 날개가 밑으로 이게 처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상태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더듬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나비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더듬이가 V자로 형태로 잘 되어 있죠. 그러나 빠지지 말라고 왼쪽 더듬이 빠지면 안 돼 너 그러면서 여기 왼쪽에다 이렇게 하나 박아줍니다. 왼쪽 더듬이가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죠. 끝에가.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빠지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요걸 하나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이렇게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은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네,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일자로 잘 잡고 이 상태로 이제 또 핀을 쭉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더듬이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끼워서
가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얘가 살아있어서 지금 꼬리가 막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후 경직이 일어나면은 뒤 꼬리 부분이 수평이 됐다가 이게 밑으로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운데다가 하나를 껴도 되고 두 개를 껴도 되고, 여기를 좁게 양쪽에서 이렇게 받쳐갖고 얘가 밑으로 안 떨어지게, 저게 걸려서 나중에 밑으로 쳐져도 이 두 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있고, 마지막은 얘가 이제 또 위로 못 올라오게, 네, 이렇게 하나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나를 박아주면, 네, 이러면 꼬리가 완전히 묶여요. 양쪽에서 해서 여기 가운데 있고 밑에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꼬리가 밑으로 처지지도 않고 위로 올라오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대로.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3주 이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핀 다 뽑고 이 종이 다 제거하면 요 상태 핀 그대로 딱 굳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충은 저렇게 전족감, 그리고 날개가 있는 표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족판을 사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곤충들은 이 두 가지에 다 됩니다. 안 되는 곤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표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